명제다라는 것은 자, 그 문장이나 수식이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명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는 같다. 이거 명제 맞나요?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제가 맞습니다. 좀 더 간단한 것을 먼저 보면은 1 더하기 2는 5이다. 이거는 명제가 맞나요? 명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명제다라는 것은 수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데 자,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참이다라는 것을 밝혀보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요. 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명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내고 싶어 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라는 시작에서 우리는 출발해서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증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용어의 뜻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란, 밑각이란,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장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용어의 뜻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의라 그럽니다. 용어의 뜻을요. 자, 어떤 용어의 뜻이 있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밑각이라는 것도 어떤 뜻이 있는 거겠죠. 그것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항상 뭘 살펴야 되느냐면 주어져 있는 가정이 무엇이냐.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가정이 있죠. 그리고 용어의 뜻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자, 증명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세부적인 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A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AB와 AC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자, 전제로 깔고 있던 가정이었고요. 자, 그리고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AD의 길이는 공통변이었구나 라고 해서 두 삼각형이요. 합동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는데 자, 요 SAS 합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미 알려진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SAS 합동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명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미 참인 것으로 밝혀진 명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밝혀져 있는 정리라든지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용어들의 뜻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요 증명이라는 과정을 거쳐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증명해서 얻어낸 결과를 우리는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정의라는 것은 용어의 뜻이고요. 정리라는 것은 참인 명제인데 자, 이미 참인 것으로 증명되어진 명제, 이것을 우리는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러한 성질이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두 밑가의 크기가 같다. 이거 명제 맞거든요. 자, 증명이 됐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어떤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질도 우리는 정리의 일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 용어를 정리해보면,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고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라는 것은 참인 명제였었죠? 자, 그것은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명제다라는 것과 달리 조건이다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명제라는 것은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분되는 것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x에 1을 넣으면 참이지만 3을 넣으면 참이 아니에요. x의 값이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이거는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건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건이란 단어는 우리가 조건 제시법에서 우리 집합에서 다뤄봤었는데 대표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가 넣어지게 되면 참이 되게 된다면 그것을 조건이라 그러죠. 그 조건을 요 바 뒤에다가 붙여준 것을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서 썼었는데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조건이다 라고 하고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요 x를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요것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 그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용어를 좀 더 살펴보면, 자, P라는 용어를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프로포지션이라는 명제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만, 자, 여기에 요 P를 우리는 명제 이름이었었고요. 자, 여기서는 조건의 이름입니다. 조건의 이름인데, 자, 헷갈리지 않는다면 조건인 경우에서 우리는 P로 보통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통 X를 붙여놓으면 조건이 되는 것이고, X를 안 붙여놓으면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건을요 이름을 그냥 P라는 이름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X를 붙이지 않고도요. 자, 우리가 뒤에 가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미리 잠깐 언급을 해둔 겁니다. 한 번 더 언급해주면 조건을요 PX라고 쓰는데 P라고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혹시 뒤에 나오면요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조금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 한번 볼게요. 이것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게 하는 것은 두 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죠? 1을 넣으면 참이 되고 2를 넣으면 참이 되고 나머지 딴 걸 넣으면 참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원소만 찾아 놓은 것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참 거짓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조건은요 어떤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단되는 거라고 했는데 자,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있고 조건의 부정이다라는 게 있군요. 자, 명제의 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명제에는 값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참이다는 true or false. 그죠? 두 가지의 값이 있었는데 참인 명제였으면 거짓이 되게 만들면 되고 거짓인 명제였으면 참이 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명제의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건의 부정에서는 그 진리집합이 여집합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의 부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용어를 하나 또 붙여놨는데요. 자, 부정, P라는 명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결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을 not이라고 읽습니다. not P라고 읽는데요. 자, 뜻은 P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P가 참이었으면 참이 아니다니까 거짓이 되겠죠? P가 거짓이었으면 거짓이 아니다니까 참이 되겠죠? 참과 거짓을 반대가 되게 하는 것은 명제의 부정이다 라고 그러고요.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자, 그 집합을 여집합이 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조건의 부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의 부정을 좀 더 살펴보면, 자, P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요, 그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부정은 not P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X가 붙어 있지 않았었어도 이거는 조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요. 자, 그리고 P 또는 Q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합에서 자, 또는 이다라는 것을 합집합으로 표현했었죠. 그때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다라고 이야기하겠고 그것의 부정은 우리 이거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것의 여집합을 쓰면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다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P 여집합이라는 것을 not P, 교집합이라는 것을 그리고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not Q라고 표현하는데 자, 결국에는 P 또는 Q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not P 그리고로 바뀌고요.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 not Q를 써주면 됩니다. 반대로 그리고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은 또는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같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X라는 것의 어떤 정보가 X가 1보다 크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조건을 여기 조건 제시법 뒤에다가 표시하죠. X바 X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집합 P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크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커지 않다입니다. 작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커지 않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하라고 표현해야 되죠. 자, 같이 혼돈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진리집합, 부정되어진 것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으로서 X가 1 이하이다. 이와 같이 표현해주면 되겠죠.